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7월 19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일진전기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만 매수가 되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좀 호가를 올려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전량 체결이 된 건지 전량 체결이 됐네요. 자, 일단 전량 체결이 됐고요.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을 좀 챙겼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절반의 절반도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나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가 여기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자리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물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양으로서는 잘라내는 게 맞고요. 저는 위쪽에서 분할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수익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자, 일진전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솔로의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올려서 좀 매수 대기를 해봤고요. 자, 솔루에 매수가 됐고요. 제가 잠깐 녹화 꺼놓은 사이에 아래 골이 떨어지면서 좀 체결이 됐습니다. 자, 체결이 됐고 바로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 봤습니다. 자,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솔루엠 좀 아래로 내려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이 또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이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일단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자, 확인되었습니다.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시장 하락에 대한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한호가 더 내려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솔로엠 전량 매도 됐고요. 시장 하락만 아니면 충분히 보유하고 또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하락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자, 솔로엠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파세코 매수 대기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 매수 주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체결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상승을 하질 못하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량을 좀 줄이고 일부 물량 좀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아래쪽에다가 손절을 좀 했고요. 자, 파세코는 이 자리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손실이 좀 더 커졌네요. 반등을 좀 해주면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손실을 키웠습니다. 자, 이건 바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손절을 했고요. 역시나 오늘 오후장에 그렇게 매매할 종목은 특별히 보이질 않았는데 여기 돌파할 때 신일제약이 좀 대장주로 움직여서 신일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길래 조금 수익 내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오히려 손실이 났습니다. 자, 파스코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일진전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폭염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지난주에 대장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 오늘 갭을 좀 9% 정도 띄웠죠. 자,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 오늘 3분봉 첫봉에서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갔던 거래량을 훨씬 넘기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 좀 강하게 상승이 한 차례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 이후에 제가 조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매수가 되자마자 이봉에서 3%가 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제가 한 75% 물량을 수익 실현을 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이 나왔어요. 저는 조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한 20%는 한번 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 윗꼬리 달린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더니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바로 제가 나머지 물량은 잘라냈죠. 자, 그래서 일부 물량 75% 정도 수익 실현이 된 상태로 나머지 물량만 본저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쭉 빠졌죠. 쭉 빠져서 마감이 됐고 거래량은 지난주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더 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가격상으로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뭐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은데 거래가 더 터지지 않은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후에 움직임 그냥 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솔로에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이 오늘 또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 됐어요. 제가 오늘 장중에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한 겁니다. 요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상장 시초가 이후에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죽어서 이 자리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은 자리거든요. 하루 만에 이제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래가 많이 터져서 매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제 장기간 횡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아래쪽에서 이제 매물들이 많이 손절이 됐기 때문에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봉의 일봉상의 특징을 보면 한 16%, 뭐 12%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최소 못해도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12% 최소 못해도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13.9%까지 반등이 나왔죠. 자, 장중에 매수를 잘 했어요. 정말 저점에서 조정 자리에 매수를 잘 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매수가 됐죠. 자, 여기서 매수가 돼서 분할로 매수 걸어놓은 물량이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길래 저는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오늘 안 좋았죠. 시장이 조금 아래쪽으로 깊게 하락을 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자, 여기서 좀 이렇게 흔들렸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시장이 이렇게 이제 저점 만들던 자리를 깨버렸거든요. 깨버리고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아래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매도하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참 보고 있는데 살짝 좀 화도 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제가 딱 매도하니까 반등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죠? 꼭 내가 매도를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자, 매도하자마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거의 5% 이상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도한 자리에서부터. 자, 6.9%가 반등이 나왔네요. 예,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종가상으로 더 상승이 나와서 매수가 대비 거의 한 9% 가까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자, 충분히 뭐 한 3%대, 4%대까지도 수익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길 수 있었을 종목인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시장이 좀 저점을 이탈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종목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게 조금은 오판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수익으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앤 매매도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죠. 파세코 매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오후장에 뭐 그렇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이 좋은 종목들의 흐름은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게 사실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또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신일전자가 사실 좀 상한가에 들어갈 분위기였거든요. 자, 신일전자가 자,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횡보를 할 때, 요 고점 자리를 계속 이제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자리가 이제 한 25%에서 27%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 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차라리 신일전자를 공략을 하는 게 맞았는데, 이등주인 이 파세코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신일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이 자리가 한 10 몇 프로대 상승 나올 때거든요. 이 어제 지난주 종가 대비 요 정도까지니까 한 18%, 18% 상승 나올 때니까 최소한 못해도 한 22%나 25% 정도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렇게 이 윗골이 달린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가 터졌죠. 여기서 제가 다 잘라내는 게 맞았는데 저는 이제 신일전자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일전자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등주는 이렇게 힘이 없이 빠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 체감하는 종목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하는 게 맞았습니다. 맞았고 이등주는 매매하지 않는 게 맞다. 정말 강하게 1등주가 상한가에 들어가서 매매할 수 없을 때 2등주 정도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오늘 또 한번 느꼈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 여기서 이제 빠르게 좀 일부 물량 덜어냈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이 자리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좀 키우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매매 좀 마쳤고요. 자, 오늘 한 종목 좀 크게 손절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단타 매매 손절이 안 되면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게 이 손절 라인에 오면 칼같이 좀 손절을 해서 손실을 키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위메이드를 그렇게 말씀드린 그대로 좀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매매이긴 하지만 오픈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도 이런 매매를 합니다. 진짜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오늘 이제 그런 매매를 통해서 또 손절을 좀 크게 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위메이드를 여기서 좀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매매를 해서 이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물렸습니다. 물려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자, 돌파했던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봉에 매수 조정봉에 매수를 해서 물렸어요. 물려서 여기서 사실 잘라내는 게 맞거든요. 이 돌파봉의 저점 자리 이탈을 할 때. 자, 여기 이탈을 할 때 이 음봉에서 이제 잘라내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라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가 조금 아래쪽에서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3분할 매수를 한 거죠. 이제 분할 매수로 이 물타기를 한 겁니다. 물타기. 자, 이랬던 이유는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이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미르의 전설포 매출액이 이제 1천억을 돌파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비덴트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펄어비스가 이 중국 판호 획득을 하면서 이 게임주들의 판호 획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깊게 하락이 나왔던 거죠.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자르는 게 100% 맞았고 사실 이 매매는 제가 무조건 잘못한 매매라고 스스로 주말간에 굉장히 또 반성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손절을 사실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했잖아요. 자, 물타기를 한 이유는 이 종목의 이제 일봉상 특징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음봉을 달고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요런 이제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좀 흔들더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죽었는데 그 다음날 양봉 뽑아주고 또 여기서도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죽었는데 그 다음날 또 양봉으로 뽑아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낮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빠져나왔고요.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제 매수가를 돌파를 하고 위로 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래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실패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때 매도를 하고 당연히 잘라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적정 구간 내가 생각하는 손절 구간 라인까지 온다면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매수가까지 전혀 기다릴 생각이 없었어요. 제 매수가가 한 요 정도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됐고 여기 올라올 때 살짝 음봉 흔드는 구간에서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일부 물량 매도했고요. 그리고 제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전량 다 매도하면서 손절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는 손실을 확정을 짓고 좀 마감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손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손절을 좀 했고 이 종목은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매수 이후에 이 손절 라인, 내 매도 손절 라인에 이 주가가 왔을 때는 칼같이 손절로 끊어내는 게 맞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스스로 확인을 했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결국에는 이런 데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매매였다. 이 바보 같은 매매가 이제 됨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시간 동안 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저도.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만약에 더 빠졌으면 손절을 또 고려해야 될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손실이 엄청 커졌겠죠. 예. 하여튼 이런 매매를 통해서 저도 또 스스로 다짐하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좀 이 채찍질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매매를 뭐 진짜
1년에 몇 번 안 돼요. 사실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가끔 진짜 이 정신줄 놓으면서 이런 매매를 할 때가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 기준에 맞는 손절 라인에 오게 된다면 칼같이 손절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예, 그런 대응을 통해서 이런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겪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메이들은 손절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한 내용 짧게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유메이드는 손절이 나갔죠. 예, 손절 퍼센테이지는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손절 금액이 이제 조금 되죠. 이렇게 이제 손절을 했고, 자, 솔로엠은 좀 아쉬운 종목이죠. 오늘 최소 못해도 한 3,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제가 아쉽게 좀 약수익으로 마감이 된 종목이고요. 자, 일진전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 좀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파세코는 오늘 사실 오후장에 매매할 종목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손해를 보게 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좀 반성을 하는 거고요. 매매할 종목이 없을 때는 그냥 매매 쉬는 게 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전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저를 좀 아픔을 준 종목이 됐죠. 저는 뭐 파세코를 통해서 이제 좀 손절을 했지만 상한가에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예, 상한가에 들어갈 좀 분위기였거든요. 이 종목을 차라리 매매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등주를 매매했는지 조금 스스로 좀 반성하고요. 결국엔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자, 이 자리 돌파할 때 차라리 이 종목 대응하는 게 맞았죠. 여기서. 그쵸? 파세코하고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신일전자는 대장주고 파세코는 2등주다 보니까 얘는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파세코는 아래로 빠졌죠. 그런 1등주와 2등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고 항상 대장주를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일전자는 폭염 관련한 이 종목으로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요런 이제 고점 자리까지 이제 완전히 돌파를 해냈거든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좀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잘 들어갔고 거래대금도 6천억을 넘게 터트리면서 아주 활발한 거래대금을 보여줬고요. 갭상승 이후에 아랫꼬리도 많이 주지 않고 강하게 이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매물대를 다 돌파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N테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폭염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최근에 아래쪽으로 한 차례 깊게 하락을 준 이후에 쭉 횡보를 하다가 이제 첫 번째 나온 상한가 봉입니다. 이런 거 아주 좋은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합니다. 59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분봉상의 움직임이 좀 너무 급해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워요. 또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도 좀 풀리는 모습이죠. 이런 것도 좀 아쉽고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HN 좀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이 환경 관련주죠.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분할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좀 나온 종목이고요. 이 환경 관련주로 최근에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이 고점 자리 돌파를 하더니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높은 구간이라 이 상장가 대비 거의 지금 한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뭐 한 4천억 가까이 터졌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또 상승이 강하게 잘 나왔죠.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가는 놈이 더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 대응했다면 오히려 파세코 같은 종목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익을 깔끔하게 빠르게 잘 낼 수 있었을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이거는 정말 매매하기 힘든 위치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안 했더니 역시나 가는 놈이 더 잘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HN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갭으로 이탈을 시킨 이후에 자,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아랫꼬리도 좀 많이 달질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깊게 빠졌어요. 근데 반등을 기가 막히게 잘 해줬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좀 횡보하다가 이 고점 자리를 좀 뚫어주고 나서 이 조정이 나오는 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고점이 낮아지는 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점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 N자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가면은 이제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이제 여기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줘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반등에 성공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반등에 성공하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진짜 그때는 시장 분위기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일이라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아주 견조하죠. 자, 그나마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바닥을 깊게 하락을 줬다가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도 빠르게 반등을 한다면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과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현재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하락 N자 패턴보다는 쌍바닥을 만들고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수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맞추면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견조하게 움직여만 준다면 코스피 시장도 충분히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확산세를 제외한다면 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이 될 만한 이슈거리나 어떤 소재거리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좀 진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또 미국 시장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이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대응도 당연히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이제 답답한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반도체 섹터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면 가장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인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지금 7만 전자라 그래서 진짜 개인들의 마음을 아마 애달게 하는 가장 답답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2차전지 배터리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또 공략할 자리가 있다면 공략을 하면서 시장이 또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강력한 상승을 해준다면 그런 자리에서 또 수익을 잘 챙기는 그런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